다음으로 각 연령대별로 비아그라를 사용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60세 미만 남성분들의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40대에는 아직 신체가 비교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비아그라의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세 달 정도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발기 능력을 되찾곤 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 격일로 복용하거나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죠. 약 1년 정도가 지나면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사시는 43세 김 선생님은 3개월간 매일 복용하시다가 이후 격일로 줄이셨고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40대 남성 중 상당수가 점차 비아그라 대신 혈액순환을 돕는 다른 약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전립선과 관련된 불편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비아그라와 함께 배뇨를 돕는 약을 병행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래서 40대처럼 빠르게 복용량을 줄이기는 어렵고 대부분 최소 1년 이상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 치료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복용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4세 박 선생님의 예를 들면 비아그라와 전립선 약을 함께 복용해 오셨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계시죠. 60세 이상이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나이대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아그라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나 호르몬 복용 같은 다른 치료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연령대는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2세 이 선생님은 비아그라와 호르몬 요법을 함께 병행하셨고 지금까지 3년 넘게 안정적인 효과를 유지하고 계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70대와 80대에 이르면 이야기는 또다시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 남성분들은 이미 10년 이상 전립선 치료제를 복용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의 빈도 역시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아그라는 주로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주된 목적은 성생활보다는 배뇨가 편안해지는 효과 때문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4세 최 선생님은 처음에는 배뇨 기능 개선을 위해 비아그라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효과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금 말씀드린 연령대별 차이는 어디까지나 의료 통계에 근거한 평균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각 개인의 몸이 모두 다릅니다. 60세인데도 40대보다 더 빠른 호전을 보이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젊음에도 불구하고 70대 어르신보다 효과가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아그라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근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를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빠르고 뚜렷하다는 이유로 최고 용량인 100mg을 거의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면 건강에 미치는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혜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비아그라를 매일 2주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40대,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이 약을 사용했을 때 몸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을 남용하면 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혈압,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안전한 사용법과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경우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게다가 비아그라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즉 이미 비아그라를 사용해 보았고 예전처럼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댓글로 나이, 사용 빈도, 복용량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분석해서 그 사용 방법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치료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10년 동안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면밀히 진찰한 후 비아그라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어 크게 놀라셨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그분은 매일 그것도 최고 용량으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주에는 약이 마치 기적처럼 효과를 냈지만 둘째 주가 되자 매일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럼증과 피로까지 동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아그라를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약이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체내 성분이 고갈된 상태인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댐에 물이 고여 있어야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리 수문을 열어도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아그라도 마찬가지로 최대 용량을 계속 복용하면 몸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약은 더 이상 듣지 않으며 반대로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아그라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부디 진지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갑작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거나 스텐트를 삽입한 적이 있는 분들이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심지어 실신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60대 환자 한 분이 고용량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다가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로 입원한 사례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행히도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심혈관계뿐만 아니라 비아그라는 간과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이 두 기관은 약물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감이나 야간요 증가만 느끼다가 검사 후 간과 심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의 경우 이미 장기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종종 가볍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영향입니다. 비아그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약을 먹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러한 불안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어 많은 분들이 평소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실제로 저는 아내와 가까워질 때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고 고백한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의존 상태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아그라는 끝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약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 올바른 용량, 올바른 대상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어 신체가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비아그라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는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듣고 제대로 적용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약과 가짜 약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짜 약은 보통 안전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용량의 성분을 포함하거나 해로운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강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가짜 약을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정품을 복용하면 효과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바르고 안전한 용량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비아그라의 대부분은 중국산 가짜 약으로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반드시 의사가 공식적으로 처방한 약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만약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직후에 복용하면 비아그라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약 성분까지 빠르게 파괴하기 때문에 비아그라가 효과를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수술 시 마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마취가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복용 방법은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해야 약이 흡수되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께는 특히 용량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신진대사가 이미 느려져 약이 몸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복용 시 가장 안전한 용량은 25mg 또는 50mg입니다. 100mg은 최대 용량으로 절대 처음부터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기 약 1시간 전에 복용해야 하며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연달아 여러 번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특히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 중인 경우 비아그라를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환자분들도 반드시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황금 원칙은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임의로 용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한 두통이나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해 더 적합한 약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아그라 남용의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66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고 일이나 생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어서면서 예전 같은 활력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강한 남성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았던 그는 결국 비아그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는 일반적인 용량대로 복용하며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고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원했던 그는 점차 용량을 최대치까지 늘려갔습니다. 심지어 약은 많이 먹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생각으로 2배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의사와 상의하지 않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가까이 하던 중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식은땀이 쏟아지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가슴 통증이 몰려오자 그는 크게 당황했고 가족은 즉시 응급차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그는 혈압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비아그라 과다 복용에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까지 마신 것이 겹쳐 위험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제때 응급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단 몇 분만 늦었더라도 결과는 뇌졸중이나 심지어 사망일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씨는 자신이 지나치게 안일했고 경고를 무시하며 약을 일종의 도핑제처럼 여겨 남성을 증명하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 충격이 자신을 깨우쳐 주었고 약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아그라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과다 복용이 더 나은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과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시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정신 상태,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치료 경험을 쌓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남성이 생활 습관을 바꿀 때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 아연, 비타민, 그리고 좋은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남성의 성기능은 하나의 강과 같습니다. 강물이 잘 흐르면 자연스러운 힘이 되살아나죠. 그리고 그 흐름은 바로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굴, 새우, 깨, 살코기, 소고기, 호박씨, 아몬드, 호두 등 아연이 풍부한 식품들은 성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아연은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58세 환자의 경우 아연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고 패스트푸드를 줄인 지 단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생활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소와 신선한 과일, 특히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오렌지, 자몽, 석류, 블루베리, 적포도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혈관이 굳어져 혈액이 성기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가 때로는 약 못지않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연어, 고등어, 참치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지방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건강하고 혈관이 잘 순환될 때 성기능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붉은 고기 대신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생선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영양 보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일입니다. 술, 담배, 기름진 패스트푸드는 남성의 성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은 간을 과부하시키고 약효 성분을 빠르게 분해하며 동시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춥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성기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많은 환자들이 뒤에서는 신호를 보내도 아래는 반응이 없는 상태였는데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인 후 몇 달 만에 별다른 약 없이도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습관과 더불어 운동도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남성의 몸은 하나의 기계와 같아서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부품이 녹슬듯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심혈관계, 혈액순환, 호르몬계 등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고 강하게 작동합니다.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저는 주로 3가지 운동을 권합니다. 첫째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개선하며 성기로 가는 혈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근력 강화 운동,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은 발기 조절과 성관계 시간 연장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는 스트레칭, 요가,
명상 같은 운동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몸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저는 62세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수년간 비아그라에 의존해왔고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자신감마저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습관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기능까지 되찾았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놀랄 정도였죠.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지금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식단과 운동 외에도 정신적인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불안, 스트레스, 업무나 가정의 압박은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긴장하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춥니다. 그래서 남성이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휴식하고 긴장을 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숙면 또한 매우 소중한 자연의 약입니다. 깊이 잠들 때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남성이 장기간 수면이 부족하면 성욕이 줄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며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저는 50세 이상 환자들에게 매일 밤 7, 8시간 정도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지키며 밤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커피 섭취를 피하라고 늘 권합니다. 3가지 요소, 즉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편안한 정신 상태가 고루 갖춰질 때 남성의 성기능은 자연스럽고 지속적이며 안전하게 개선됩니다. 특히 그 효과는 단순히 부부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나타납니다. 심혈관이 더 안정되고 혈압이 조절되며 질병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즐겁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양 보충과 올바른 운동 외에도 우리의 성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잘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숨은 적이 되어 세월이 지날수록 남성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이를 끊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나 운동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하고 해로운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음주입니다. 저는 동양 문화 전반, 특히 한국에서 수리 업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양날의 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춥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이 하기 전 분위기를 내기 위해 몇 잔 마시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이 발기력을 떨어뜨리고 성욕을 줄이며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소주 몇 병씩 마셨다면 우선 절반으로 줄이고 점차 상징적으로 한두 잔 정도만 마셔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조금 마시며 즐기는 것은 좋지만 많이 마셔서 강인함을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또 하나, 결코 덜 해롭지 않은 습관이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는 혈관을 수축시켜 성기로 가는 혈류를 막는 성분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기력이 뚜렷하게 개선되어 별도의 약물 도움 없이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는 일이 큰 도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피워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피우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껌을 씹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담배 한 개비를 줄일 때마다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활력과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남성 성기능에 있어 보이지 않는 살인자와도 같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살다 보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을 때 쉽게 피로해지고 부부관계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꼭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아내 또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가볍게 요가를 하거나 심지어는 매일 몇 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 깊이 호흡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런 습관을 적용한 후 정신적으로 한결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며 성기능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들은 보이지 않는 끈처럼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약만 의존한다면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 아니라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로운 습관들을 하나하나 용기 있게 끊어낼 때 몸은 점차 회복되고 성기능도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돌아옵니다. 비아그라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식습관과 운동 습관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매 걸음, 매 시간의 휴식 속에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세, 60세 혹은 70세라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단 몇 달 만에 성기능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어떤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최근에 제가 직접 치료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천에 살고 있는 67세 박 씨의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며 약물에 의존하다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 씨는 63세부터 비아그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뻤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그에게 약은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주 만에 효과가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4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고 정신이 한결 활기차졌으며 부부관계도 더 원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반년이 지나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약을 복용할 때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어지럼증이 동반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모임 중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오랜 기간 약을 사용한 탓에 간과 신장까지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박 씨의 심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아그라에 의존하게 된 이후 그는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손에 약이 없으면 바로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를 찾아와 다른 길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료를 꼼꼼히 마친 뒤 저는 약을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비아그라가 없으면 아무 능력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인내심 덕분에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가량 빨리 걷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골반 운동, 즉 케겔 운동을 가르쳐 발기 유지와 조절 능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다소 힘들었지만 불과 3주 만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변이 한결 수월해졌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낮 동안의 활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식습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기구이와 소주를 많이 먹는 대신 채소, 생선, 견과류를 더 자주 섭취했습니다.
특히 메주굴과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을 챙겨 먹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도록 했습니다. 술은 거의 줄이고 특별한 날에만 와인을 한 잔 정도 마시는 습관만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박 씨는 늘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가업으로 인한 부담을 짊어진 채 살아갔습니다. 저는 휴식 시간을 재정비해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매일 밤 몇 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하며 머리를 비우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더 솔직하게 대화하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나누게 했습니다. 배우자의 동행과 이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되어 그가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기대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단 6개월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박 씨는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강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관계도 한결 가볍고 편안하며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약에 의존한 억지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진실되고 따뜻한 가까움이 있어 훨씬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남성들도 인내와 생활습관 개선에 결심만 있다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비아그라는 잠깐의 효과만 줄 뿐이며 가장 튼튼한 기반은 과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그리고 편안한 정신 상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꾸준한 활력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더 많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식과 실제 경험을 나누며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남성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비아그라의 효과부터 남용 시 숨은 위험, 그리고 남성의 본래 능력을 되찾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약은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결국 몸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심장과 간, 신장은 물론이고 정신과 자신감마저 점차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소중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남성의 건강과 자신감은 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과학적으로 식사하며 충분히 자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때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몸은 더 유연해지며 원기 또한 저절로 회복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길이며 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비아그라를 평생 의지해야 하는 목발이 아닌 꼭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하는 도구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시할 때에만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과 남성의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실제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연스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며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자신감 있게 남성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